자, 김현철 상임이사, 과거에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7년도에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죠. 그 당시 아버님이 김광일 전 실장님을 통해서 픽업하려고 했던 분이 두 분이에요. 바로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이었는데 문재인 후보 그 변호사를 먼저 픽업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후보로 바뀌었지만 뭐 아무래도 또 고향 후배고, 교 후배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당시에 밝혔습니다. 2017년도 4월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탈당을 한 걸 보면 글쎄요, 지금까지 같이 겪어보니까 좀 아니었다, 생각한 것과 달랐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부분에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영삼, 김대중 양 민주화 세력의 통합 이런 걸 명분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당시 후보였지만 선언하고 이제 정치사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지난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에 있던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좀 이렇게 출마라든지 이렇게 정치적 어떤 다시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재기를 꿈꿨었는데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에 진영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재기를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 나오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런 김해을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본인에게 좀 왔으면, 본인에게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현 정부에서 정책 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래서 다시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차장 얘기는 이 당의 정책과 안 맞는 것은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당 내에서 좀 서운한 게 많았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 내에 있을 때는 정책이 안 맞든 서운한 게 있든 당 내에서 좀 풀어가는 게 원래 보통 사람들의 이 상황 아닌가요? 근데 뒤에 지금 보도에 보면 뭐라고 뒤에 김영철 씨에 대해서 붙여놨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라고 붙여놓으셨잖아요. 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역할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도 당내에서 풀어나간다고 하려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현역 의원도 아닐 뿐더러 당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뭔가 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자리 잡으면 못했던 거죠. 이게 아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현철 상임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의 악순환을 보고 싶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 이사가 이번에 이제 탈당을 하면서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대부분 불행한 말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정권도 보면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일단 구속을 해놓고 있고, 또 이제 뭐 전직 비서실장이나 또 지금 현재 전직 대법원장까지도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저항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연 그럼 이 정권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불행한 대통령의 악순환인 게 뭔가 지금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제기했듯이 탈원전 문제, 또 남북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적폐청산 문제보다는 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YSDJ가 함께 지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통합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김홍걸 씨는 민하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근데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었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플러스 요인을 얻었습니다. 민주 세력의 어떤 YS와 DJ의 2세들이 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는 것들.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통합의 움직임이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김현철 이사장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현철 상임이사의 탈당을 놓고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때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1번 논거가 친문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김현철 씨의 탈당의 친문 패권주의의 어떤 경고라는 비판이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계에 있는 중도 성향의 어떤 경제학자들을 필요해가지고 뭐 와서 자문해 주십시오. 모셔갔는데 팽했다. 그러면 친문 집배권주의 얘기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좀 지난 얘기지만 김현철 씨가 당시에 민주당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만든 당을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안 맞으니까 옷을 버린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김현철 씨 생각에 뭐 아까 이재명 차장이 얘기했던 개인적인 어떤 그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에 이어지는 공천 문제도 있겠거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당은 이렇게 망쳐나 하고 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갔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납득은 되지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의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자당 만들면서 지금 이 보수정당의 어떤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본인이 민자당에 예전에 96년 총선 같은데 기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러 갔다가 안 맞았으니까 벗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친문 패권주의의 어떤 이런 비판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총선 전에 지금 김현철 씨가 탈당한 게 이제 앞으로 있을 총선에 좀 영향을 끼칠 만한 비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PK의 상징성이 있죠. PK의 네. 상징성이 있지만 이제 김현철 아들로서 이제 분명히 그런 정책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 파괴력까지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고요. 다만 현 정부의 지지율이 뭐 이영자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PK도 마찬가지죠. 지난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모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정도로 PK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얻었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보면 PK에서 반대한다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PK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여권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봤을 때 그런 정책 상징성에서 김현철 씨의 탈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야당 대표들이 서둘러서 부산행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여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자 이때가 기회다라면서 지금 PK 세력들을 좀 규합을 하기 위해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부산 경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제조업의 몰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 또 바로 저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부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경남 이쪽 자체가 다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볼 때는 굉장히 막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아마 김현철 씨의 이제 탈당도 보면 물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현철 씨도 이제 탈당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정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빈틈을 일단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사실은 본인들에게 수성했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병준 위원장과 손학규 대표가 좀 발빠른 지금 부산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계속 좀 옮겨가 볼까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정치적으로 한참 어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의원님한테 혼났잖아요. 대표님한테. 혼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혼났습니다. 예. 그 저기 의원님보다도 연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어리죠. 어리죠. 네. 정치적으로는 한참 어리고요. 아,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으로 예, 어리고. 그때 그분이 초선인가 재선인가 할 때 그때 제가 벌써 5선 할 때니까요. 꼬마군요. 한참 아래 후배에게 한 말씀 이렇게 좀 조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죠. 알아듣는 사람한테 조언하는 거지. 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씀에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뭐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을 감안해서 영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차장. 예. 근데 진짜 맞습니까? 홍 전 대표의 보통 때 이 포스로 보면은 한참 어리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좀 어리다. 나이를 봐서 좀 어리다 얘기를 했는데 나이는 역시 뭐 이해찬 대표가 52년생이고 홍준표 대표는 알려진 건 54년생인데 본인이 뭐 1년 늦게 됐다고 53년생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 살 차이면 한참 어린 건 한살 차이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한참 어리다는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5선일 때 이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5선이었고 아까 전에 본인의 발언을 보면 당시에 홍준표 전 대표는 초선이가 재정이가 그랬다 얘기를 하는데 홍 전 대표가 15대 총선이죠. 90년 총선에 초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05년도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는 3선쯤 했기 때문에 뭐 3선이면 지금 다 상임위원장들 하지 않습니까? 국회 한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뭐 어리다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가요, 요즘 총선 준비에 지금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총선에 관련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공정과 객관의 원칙에 입각해서 총선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뭐 내년 총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가 본인으로 대표를 출마할 때도 총선 관리 잘해서 총선 관리 반드시 압승을 해서 다시 대선 교두보, 다시 정권 재창출에 교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 뭐 이해찬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송금주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입당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한번 크게 한번 큰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을 했던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해찬 대표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찬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향해서 조직 부적응자다라고 평가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자꾸 이제 대외적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일축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는 알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좁은 세계에서 본인이 본 것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애 취급을 하고 본인이 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칼럼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물론 본인이 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와서 흑자가 됐으면 당연히 국가의 채무부터 갚는 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틀림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원칙을 품어서 된다. 따라서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건 틀리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판단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 전 사무관이 어리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조직 부적응자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는 결국은 이 정부가 그렇게 정의를 앞세웠고 촛불 정부를 표방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적폐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한 정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좀 부정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정말 그 의인이다, 위대한 공익제보자가 했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그다음에 이문옥 감사관. 자, 이분들도 다 조직 부적응자인가요? 그러면 조직 내부에 폭로를 했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조직 부적응자로 이야기했어야죠. 그때는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정권 잡을 때 그렇게 폭로를 하니까 조직 부적응자다? 그야말로 이거는 내로남불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내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조직의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과거 본인들이 했던 행태, 본인들이 그렇게 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것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180도 바뀌었다? 과연 이걸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또다시 이 나쁜 놈 프레임을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나서서 씌우는 것이다. 최종 낙인 찍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찬 당대표께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잘못을 풍모자 개인의 일탈로 몰아붙였습니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이 더럽다느니 장갑을 끼웠다느니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는 그 말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말로 꺼냈다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부분이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로도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말의 어떤 진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저는 좀 이미 무의미해진 상태라고 보고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여권에서 입장은 그런 거죠. 과거에 했던 관행들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끌고 나가고 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적응을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찬 현재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 했던 식과는 다른 방향의 조직을 우리는 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부분, 또 현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밝혔던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걸로 봐야겠죠.